한국은행에서 인플레이션 발표했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위험하다. 연준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연준 의장은 말하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이 점점 더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여러 번 해야 한다에 표를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긴축 당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이유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긴축이든 완화든 둘 다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임기 끝나고 갑자기 새 사람이 와서 이어받아서 한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나왔어요. 경제 정상화,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예상보다 확대 가능성. 지금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보면은 수요 견인은 아니다. 그런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면 수요가 늘어나서 많이 사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뭐예요?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 하지만 어떤 인플레이션이든 간에 금리는 올려야 되는 거고 근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자산시장에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압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수요 압력이면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실물 가치가 상승하면서 부동산은 오를 거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수요 공급 측면에서 모두 인플레 압력 커질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견인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었다. 자,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4.8%로 역대 최고래요. 그러니까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4.8%면은 미국 치고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보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에서 4%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4.8% 나왔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도 인플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발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죠. 전반적으로. 그동안 사실은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긴축 정책에 들어갈 테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 인상 빼고는 거의 긴축에 들어갔다. 그런데 미국까지 긴축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개인은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더라. 그러면서 월가에서도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인플레이션 단기성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미국의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 중에 하나가 중고차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게 장기화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발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것이니까 장기화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건데 월가에서 보는 건 다른 거죠. 임금 상승과 퇴거 유예 조치 종료. 요 두 가지가 고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실업률은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줄어들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일자리는 많이 창출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요 대기업 및 인턴직까지 급여가 계속 상승세다. 그리고 또 하나 세입자의 퇴거 유예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는데 어떻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월세 안 내도 살 수 있었다. 쫓아내지도 못한다. 근데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이 주거 비용의 상승을 불러오면서 인플레를 장기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발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된다. 제목 참 아름답게 지었죠? 밑밥 깔았다. 이딴 식으로 제목을 적고 있는데 일단 부정적으로 금리 인상하려고 하는 데서 밑밥 깐 거지. 그러니까 금리 쉽게 올리면 안 되고 금리 올리면 집값 떨어질 것인데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밑밥 깔지 마라. 한국은행아. 제목을 아예 저런 식으로 짓는다. 언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저금리 장기화예요. 임금 상승은 싫어하고 임금이 상승되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뭐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겠지만 지금 막 임금 상승 계속 막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정부 불신 그리고 노동소득보다 불로소득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인식이 자꾸 심어지면서
사람들이 돈 모아서 투기만 하게 된다.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 하나에도 그런 의도가 다 담겨 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냥 밑밥일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자고요. 부문별 행태 변화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가계 저축 확대, 백신 보급, 경제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로 통화량과 수요 압력,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재정 우위, 이걸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코로나19 충격으로 발생한 대규모 음의 GDP 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가 급증할 경우 인플레이션 증폭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좀 복잡하죠? 일단은 미국 통화론적 관점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보면 어때요? 자, 미국에서 돈은 계속 풀어야 돼요. 자본주의는 왜 돈을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돈을 푸는 게 차츰 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때 뭘로 극복했어요? 돈 풀어서. 고돈 통화를 많이 풀었죠. 그리고 차츰 축소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터지니까 확 푼 거죠. 그런데 유통속도가 증가하고 있다가 금융위기 터져버렸더니 돈을 많이 풀어도 통화 유통속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더라. 코로나 터지면서 더 확 떨어졌죠. 예전에는 1,000원 풀면은 10,000원어치의 경제 효과를 나타냈다면 지금은 1,000원 풀면은 한 3, 4,000원 밖에 안 한다. 경제 효과가. 많이 푼다고 무조건 유동성 장세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M2 통화량은 많이 증가했어요. 5.1에서 19.0으로. 영국도 유로도 다 이런 식으로 M2 통화량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 원래 국채 발행은 국채가 많이 늘어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상승해야 하는데 지금은 수요가 확대해서 많이 샀고 금리 하락 경로를 해서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지금은 돈 많이 풀었으니까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 왜? 평소 때는 통화량 증가하면은 인플레이션도 같이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통화량은 이렇게 늘었는데 인플레이션은 안 늘어났어요. 이게 경기 회복되면 터진다는 거죠. 자,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합니다. 국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건 뭐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요 견인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위험성이 가장 크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뭐다? 원자재 가격이다. 지금 보면 소비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다시 터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만큼 기저효과로 소비가 확 늘어났냐? 맨날 소비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죠. 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쌓였고 그러면서 비소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었더라.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면 소비 여력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쭉 올라가고 있다. 유가는 유통,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모든 공산품의 가격을 올릴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곡물, 목재, 금속 할 거 없이 다 상승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집값도 오른다.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분양가 상한제 했을 때 왜 분양가가 떨어지느냐? 그만큼 많은 가산비를 붙이고 건설사가 많이 헤쳐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청 안 하고 헤쳐먹는 거 줄이면은 아무리 원자재 가격 올라가도 지금 가격처럼 나오진 않는다. 원래. 자, 그러면서 우리 경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본원 통화량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죠. M1 증가율도 M2 증가율도 올라가고 있다. 다만 본원 통화량 증가율보다 오히려 M2나 이런 것들이 증가율이 낮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M2 증감률이 뚝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GDP는 음인데 M2만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다시 축소되는 시장이 올 것이다.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돈 풀고 저금리 유지해서 버텼는데 지금은 GDP가 떨어지는데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돈만 늘어나고 있지 가계돈은 솔직히 안 늘어나고 있죠. 그냥 민간에 직접 공급해서 재난지원금 이런 거 풀어가지고 조금 늘어났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뭐 때문이에요? M2가 뭐예요? 2년 내에 쓸 수 있는 돈이죠. 2년 내에 쓸 수 있는 돈이 가계부채와 함께 급증했다. 무슨 소리예요? 현금화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빚내서 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오르는 폭이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다고 기업에서 확 올려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품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경기와 에너지 가격, 순환 모두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여가 점점 커지면 단기가 장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 수입 물가 상승률은 물론이고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느냐? 지금 당장 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억누르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많이 터지니까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거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죠.
경기가 위험해지면은 우리나라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가지고 돈 계속 풀고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죠. 지금 우리나라가 신용이 높으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채권 사고 있는 거예요. 미국 채권 안 사서 미국 채권 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채권 금리 기본적으로 워낙 높았으니까 사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번에 홍남기가 국채 2조 원 갚아야 된다. 글로벌 신용 때문이죠. 그거 안 갚고서 계속 돈만 풀고 갚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추세에서 바젤3도 너무 늦게 도입했다. DSR 다른 나라들 다 DSR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DSR 도입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대출 못 받게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수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외국은 이미 다 DSR 적용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행 신뢰도 높이고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왜 돈을 안 빌려주겠어요? 돈 막 빌려줘서 돈이 없다. 돈이 없을수록 그 은행은 위험한 은행이죠. 어떻게 하면은 한 번에 파산할 수도 있어요. 리먼 브라더스 은행처럼.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이 모두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그냥 뭐 돈 풀고 그냥 금리 안 올리고 이러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이한 발상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집값 조정 가능성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외환위기 때 17.7% 떨어졌는데 20%가량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아니 오른 게 얼만데 2배 올랐는데 20% 깎여봤자 뭐 얼마나 떨어진다고. 이게 아니에요. IMF 때가 리먼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왜 17.7%밖에 안 됐냐? 엄청 오른 데는 엄청 떨어지고 별로 오르지도 않은 데는 떨어질 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뭐 IMF 때나 리먼 때나 막 보면 서울 이런 데 막 40% 50% 막 떨어지고 그래도 전체 집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20%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IMF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서울은 반토막 이상 난다는 소리죠. 저 지방 광역시 이런 데들 다 박살 나는 거다. 오른 만큼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간 소비 연간 증가율도 떨어진다. 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집 사가지고 갚아야 되면은 집값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하우스푸어 되고 있는데 안 갚을 수는 없고 파산하든가 갚든가 해야 되죠. 그래도 갚으면서 버티려고 하면은 뭐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떼어야 되는데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요.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연간 소비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왜? 지금은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게 마치 내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펑펑 쓰는 사람들도 나와요. 집 샀는데 집값 오르니까 막 나중에 집 팔고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막 외제차 같은 거 지르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 근데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면 답은 나오죠. 결론 뭐예요? 지금 연준에서 계속 인플레이션 오래 안 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 장기화되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압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되면은 집값 하락, 전국 20%까지 점치는 거다. 근데 전국이 20%다. 그러면 서울같이 혹은 경기, 인천 이런 식으로 거품 많이 낀 데는 얼마나 타격을 입겠느냐. 지방에 뭐 저기 대대광 이런 데들, 세종 이런 데들 얼마나 타격을 입겠느냐.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뭐 빚내서 영끌해서 집 사라 라는 말 해야 되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